프랑스 국가에도 등장하는 도시 마르세유는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780km 떨어진 지중해의 무역 강이자 프랑스 제2의 도시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이어주는 항구 도시인 덕에 프랑스의 여타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제일 먼저 도시의 중심인 구항으로 향했다. 기원전 600년경부터 지중해 무역의 근거지였던 이곳 구항은 마르세유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동시에 마르세유를 찾는 여행자들이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지이기도 하다. 마르세유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찾았다. 바로 노트르담 드 라가르드 성당이다. 1864년부터 도심 한복판에 석회암 언덕을 지켜온 이 성당은 오래된 항구 도시의 상징이자 이정표다. 아기 예수를 아는 11m 높이의 황금색 성모 마리아상은 현지인들에겐 좋은 엄마라는 애칭으로 불린다고 한다. 이곳은 마르세유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성당이 있는 160m 언덕 정상에 올라서면 마르세유와 지중해의 전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그래서 이곳은 현지인들에겐 일상의 쉼표를 위해, 여행자들에겐 여정을 정하기 위해 자주 찾는 장소라고 한다. 마르세유엔 특별한 석양이 있다. 해가 지중해에 내려앉자 지중해의 태양과 석회암 절벽이 어우러져 오묘한 핑크빛을 만들어낸다. 어떤 이들은 이를 프로방스의 유명한 로제 와인에 비유하기도 한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한 잔의 와인빛을 눈으로 마시며 마르세유의 하루가 지나간다. 아침 일찍 레보드 프로방스를 찾았다. 새하얀 석회암 절벽 위에 자리한 작은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다. 레보드 프로방스를 대표하는 곳은 따로 있다. 빛의 아틀리에라는 뜻의 까리에르 드 루미에르다. 안으로 들어서니 반듯하게 잘려나간 수많은 회색 벽들이 가지런히 정렬해 있는데 생소한 공간이다. 그 옛날 채굴이 중단된 채석장을 이용해 만든 특별한 미술관이란다. 조명이 꺼지고 이 세상에 없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새하얀 석회암 벽을 캔버스 삼아 수백 개의 빔 프로젝터를 투영한 전시라고 한다. 채석장이라는 웅장하고 닫힌 공간을 가득 채운 이미지들은 또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낸다. 60년대 대중 팝문화를 주제로 한 화려한 영상과 음악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시대에 있는 듯 착각하게 한다. 이곳에선 매년 다양한 주제로 보다 폭넓은 감동을 제공한다고 한다.
sont 3 réalisateurs qui ont décidé de présenter Picasso par rapport à ses contemporains. Donc vous avez des peintres espagnols un petit peu moins connus comme Zuloaga, comme Rusiñol. Et en fait l'idée est de montrer Picasso par rapport à ses contemporains et montrer comment lui il a apporté une rupture, un vrai changement. C'est pour ça qu'au début on a une peinture plutôt conventionnelle de la peinture de l'Espagne du début du XXe siècle. Puis il y a une rupture brutale qui arrive avec Picasso. Et ensuite eh bien, on voit comme Picasso est capable de se renouveler tout au long de sa carrière et en permanence ça change. 이번 전시 주제는 피카소와 위대한 스페인 화가들이다. 미술관에서나 마주하던 명작들이 나를 둘러싼 공간을 가득 채우며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데 마치 그림 속 인물과 공간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듯하다. 정말 특별한 느낌이다. 이곳을 찾은 이들 역시 처음 마주하는 미술 공간에 한껏 빠져든 모습이다.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예술 작품을 이런 공간과 기술을 통해 좀 더 많은 이들이 좀 더 쉽게 즐기도록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프로방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빛의 여운을 뒤로하고 다시 마르세유로 향한다. 구항을 다시 찾았다. 이곳은 마르세유의 지중해를 즐기고픈 여행자들이 출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나도 배에 올랐다. 배가 출발하면서 구항과 마주하게 되는데 항에서 바라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의 풍경이다. 20여 분 지중해 바다를 내달리자 깎아지른 돌섬 위 우뚝 서 있는 회색빛 성벽과 흑빛 성이 눈에 들어온다. 센 파도로 심하게 흔들리는 배에서 내린 후 성벽을 따라 올라가 도착한 곳. 바로 이프성이다. 촘촘하게 만들어진 돌벽과 조그마한 창에 자리한 녹슨 창살들이 다소 위압적으로 느껴진다. 감옥으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요새였다고 한다. Ensuite, vous avez eu donc le fort, il a été bâti à peu près vers 1530, il était terminé, hein, voilà, 1530. Par François Ier, il a été bâti, donc lui il voulait gérer Marseille, empêcher les invasions, surtout aussi au niveau du port maritime de Marseille et le port commercial du coup, parce que c'était un enjeu stratégique. Ensuite, il est devenu prison à peu près vers 1580, voilà. 이후 감옥으로 쓰여진 이곳은 주로 종교범들과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장소였다고 한다. 사실 이프성이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프랑스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이다. 주인공 단테스가 누명을 쓰고 갇힌 곳. 파리스 신부를 만나고 복수를 시작하게 된 감옥이 바로 이곳 이프성이다. 소설 속 단테스가 이프성에 갇힌 후 느꼈을 절망과 공포가 그대로 전달되는 듯하다. 소설 속 묘사된 모습 그대로 벽, 바닥, 천장이 모두 돌로 둘러싸인 차디찬 돌방이다. 소설을 통해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 된 이곳이지만
1890년 이후 감옥은 문을 닫았고 지금은 방문객들을 위해 성을 개방하고 있다. 마르세유에서 3km 떨어진 이프성. 이곳은 지중해와 마르세유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360도로 펼쳐지는 지중해의 파노라마 풍경은 이프성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소설 속 주인공 단테스의 절망과 희망을 직접 느끼고자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나오는 길에 마주한 특별한 벽. 벽을 따라 글과 문양이 새겨진 벽돌들이 보인다. 그 옛날 이곳에 투옥된 죄수들이 후대에 남기고자 흙벽돌에 이름이나 당시 사건들을 새겨놓은 것이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상상 속 소설로 유명해진 현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고서야 이곳이 허구가 아닌 역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아침 일찍 마르세유 동쪽으로 20km 떨어진 작은 마을을 찾았다. 프로방스의 최고 휴양 도시 중 하나인 카시스다. 좁은 골목길을 나오면 작은 항구를 마주한다. 자그마한 배들과 형형색색의 집들은 전형적인 남프랑스 항구 마을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른 아침, 이 앙증맞은 항구 마을엔 벌써 여행자들로 가득하다. 모두들 이 여유로운 풍경 속의 주인공인 듯 한가로워 보인다. 항구 한쪽에 카시스 해변이다. 프로방스의 해변이 다 그러하듯 이곳 역시 크기는 작지만 주변의 절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변으로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란다. 작은 항구 도시 카시스를 대표하는 곳은 따로 있다. 보트를 타고 20여 분 바다로 나가자 눈앞에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진다. 거대한 석회암 절벽들이 끝없이 줄지어 독특한 해안 지형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국립공원인 칼랑크 해안이란다. 마르세유와 카시스 사이 24km에 걸쳐 형성된 칼랑크. 투명한 하늘과 빛빛 바다, 그리고 그 사이로 오랜 세월 동안 새겨진 흔적을 품은 거대한 석회암 절벽들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풍경에 여행자들은 눈을 떼지 못한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사람들이 보인다. 조금은 무모해 보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암벽 등반이나 바다 다이빙을 즐긴다고 한다. 모두들 저마다의 액티비티로 이 흔치 않은 자연 칼랑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마르세유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아르리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른 하늘과 유황빛의 태양이 사람을 취하게 한다는 도시의 시청 앞 광장엔 유난히 많은 단체 여행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곳이 고흐가 사랑한 마을이기 때문이다. 에스파스 반 고흐를 찾았다. 들어서자 반 고흐의 그 어떤 그림의 한 장면인 듯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반 고흐가 고갱과의 갈등으로 자신의 귀를 자른 후 정신적 치료를 위해 지냈던 아를 시립병원이다. 현재는 문화센터로 쓰이고 있지만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놨다고 한다. 덕분에 당시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던 반 고흐의 시선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마주하는 풍경들, 첫눈엔 아름답지만 왠지 시간이 지날수록 쓸쓸함이 밀려온다. 고갱과의 갈등, 병마와의 싸움, 사람들의 냉대에도 250여 점의 그림을 남긴 비운의 화가 고흐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 골목을 지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나게 된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원형 경기장이다. 바로 아르리 로마 제국 시대 갈리아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번성했던 도시였고, 이 때문에 이곳에선 로마 시대의 유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역시 이곳에서도 반 고흐의 시선을 찾을 수 있다. En fait, c'est un sujet qu'il a déjà représenté en peignant une de ses croisées. 이처럼 아르레 여행자들은 반 고흐의 작품을 따라 여행하는 반 고흐 워킹 투어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찾은 장소, 반 고흐 카페다. 반 고흐가 밤의 카페 테라스를 그렸다는 장소다. 화가의 시선을 따라온 이들은 노란빛 영감이 가득한 이곳에 앉아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비운의 화가 반 고흐의 희노애락이 교차했던 아르레 여정을 마무리한다. 프로방스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진한 향기의 꽃과 향수일 것이다. 프로방스에선 1년 내내 형형색색의 많은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여름엔 보랏빛의 라벤더가 대표적이다. 6월에서 9월에 걸쳐 꽃망울을 피우는 라벤더. 이른 여름이라 활짝 피진 않았지만 보랏빛을 머금은 꽃망울들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다. 보랏빛 풍경과 진한 향기는 지친 여행자를 미소 짓게 한다. 이렇듯 꽃이 가득한 프로방스는 향수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대표적 향수 마을 그라스에 위치한 한 향수 공장을 찾았다. 이곳은 1849년부터 5대에 걸쳐 향수를 만들어 오고 있다. À Grasse, vous aviez de nombreux champs de roses, de jasmin, de tubéreuses. Et c'est comme ça que Grasse est devenue la capitale mondiale du parfum, et également donc en France. Vous avez bien sûr différentes parfumeries, mais Molinard est un des seuls à avoir le label EPV, qui est Entreprise du patrimoine vivant, qui représente vraiment l'ancestralité à la française, fabrication française, puisque tout est fait à Grasse. 향수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부터 향수에 사용되는 재료, 이곳에서 제조되는 다양한 향수 제품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데 바로 조향사가 돼 향수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다. And the last part, the base note, the strongest part of the perfume, the base note represents 50% of the combination, and you can smell it all day long, and sometimes for a few days, I mean on clothes, on the scarf, on coat, etc. And you smell the base note for a long time. 100개가 넘는 향수 원료 중 원하는 향기를 골라 세계에서 딱 하나만 존재하는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어 보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다. 제조법은 회사에서 계속 보관하고 그 향수를 주문할 경우 제조해서 배송해준다고 한다. 특별한 경험에 마치 전문 조향사가 된 듯 자신만의 향수를 위해 집중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인다. 그라스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 베르동 협곡을 찾았다. 베르동 강을 두고 1500m까지 솟은 석회암 협곡은 규모가 유럽 최대로 유럽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석회암 성분이 녹아있어 물빛이 진한 에메랄드색인 베르동 강에선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베르동 협곡을 진하게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한다. 바로 패러글라이딩이다. 차를 타고 협곡 위로 한참을 올라간 뒤 20여 분 더 숲길을 걸어 들어가서야 패러글라이딩 출발 포인트에 도착했다. 굳이 패러글라이딩을 안 해도 될 만큼 멋진 프로방스의 풍경이 펼쳐진다. 하지만 난 이미 장애 주의사항을 심각하게 듣고 있다. Sometimes the wind keep you from the hair. Always run. 항상 실전은 이론 같지 않은 법. 눈 질끈 감고 다시 한번 힘껏 달려본다. 멋지진 않았지만 날아올랐다. 아래에선 올려봐야만 했던 석회암 절벽들과 그 사이를 지나는 에메랄드빛 물줄기가 발 아래로 펼쳐진다. 장은 프로방스 풍경이 어떠냐고 내게 계속 묻는다. 뜨거운 햇살 속 열정과 낭만. 일상 속 예술을 통해 다가온 프로방스. 자유로운 영혼들의 천국이라는 단어로 가슴속 깊이 남을 듯하다.